검찰이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 사건과 관련해 특별수사팀을 전격 구성했습니다. 담당 검사만 10여 명으로 검찰은 이번 사태의 배후 세력까지 찾아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수영 전 양천구청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검찰이 허위 인터뷰 의혹을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전격적으로 특별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이렇게 전격적으로 특별수사팀을 꾸린 것 어떤 배경으로 보셨는지 두 분께 여쭙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대선을 사흘 앞두고 벌어졌던 뉴스타파의 가짜, 거짓, 허위 왜곡 보도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따라왔던 일부 언론들의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모든 내용들이 새빨간 거짓말로 확인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대선을 불과 사흘 앞두고 일어났던 이 같은 일들을 중범죄 행위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요. 김만배 씨의 인터뷰, 사적 대화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신앙림 씨가 왜 3월 4일에 이 녹취 파일을 6개월여간 묵혀서 들고 있다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듯이 뉴스타파에 건네게 됐는지 여기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들이 중요할 겁니다. 배후 세력은 없는지 또 여기에 대한 의도적 목적이 있었던 것인지 그리고 내용에 대한 조우영 씨 등의 분명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이러한 내용들을 뒤따라 보도했던 언론의 책임에 이르기까지 아마 따져 물어야 될 내용들이 꽤나 많을 거라 봅니다. 네. 전격적인 특별수사팀 구성 어떤 배경이라고 보십니까? 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특별수사팀이 20여 명이었습니다. 근데 10여 명 이렇게 대대적으로 수사팀을 구성해서 배경까지 뒤지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임명되고 나서 언론 장악, 언론 탄압을 위한 대대적인 물갈이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시작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인용 보도한 데가 MBC, KBS, JTBC만 있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TV조선, 채널A 보수 진영에 있던 보수 언론들도 거의 같은 논조로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딱 집어서 그 언론들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 그 언론을 길들이게 하고 또 언론에 대해서 장악해서 내년 총선을 대비하겠다라고 하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검찰이 또 이렇게 밝혔습니다. 허위 증언을 조작하고 사주한 세력을 밝히겠다. 배후 세력 규명 의지도 보였거든요. 결국에 이거는 민주당과의 연관성을 파헤쳐보겠다 이런 의미일까요? 분명하게 이 내용들이 앞서 설명드린 신앙림 씨가 왜 9월 15일 김만배 씨와 인터뷰를 하고 난 다음 그 내용들을 쭉 가지고 있으면서 선거 바로 직전인 3월 4일에 뉴스타파에 건넸을까? 혼자만의 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의 것이고 또 김만배 씨로부터 이 1억 5천이 넘는 금액을 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과연 그 거래의 대가성 등에 대한 내용들까지 철저한 진상 규명이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2022년 2월 21일 JTBC의 보도가 있고 난 다음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커피를 타주고 수사를 무마시켰다라고 하는 내용을 기정사실화시키면서 정치 공세를 끊임없이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의 발단이 됐던 JTBC 보도 같은 경우에는 해당 기자가 조우영 씨와의 인터뷰, 취재 과정들을 통해대로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을 조우영 씨가 얘기했지만 그런 내용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채로 윤석열 후보를 끄집어낸 악의적 왜곡 보도가 있었습니다. 뉴스타파 같은 경우도 전체적인 원문, 전체 총 70분이 넘는 파일을 공개했지만 그 내용이 분명히 나와 있는 커피를 타준 건 윤석열 당시 검사가 아니었다라고 내용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을 왜곡해서 보도한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어디로부터 촉발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겠죠. 그리고 이로 인해서 가장 큰 이득을 보게 됐던 건 당시 대장동 의혹의 한복판에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 후보였고 이를 토대로 가장 적극적인 정치 공세를 펼쳐나갔던 것도 민주당이었다는 사실 부인하기 어려울 겁니다. 사후 결과적으로 이 내용들이 유착이 된 것인지 사전적으로 뭔가 이러한 내용이 전달되기까지 연결고리들이 있었던 것인지 수사를 통해서 철저히 밝혀낸 일이라고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예, 검찰이 배후 세력 규명 의지도 밝혔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좀 어찌 보면 좀 터무니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민주당을 딱 겨냥을 해놓고 민주당을 탄압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조작하고 스토리를 짜놓고 수사를 지금 개시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민주당이 그것을 배후 조정하고 배후 세력이 될 수 있겠습니까? 대선 때 특히 이런 큰 선거에서는 여러 언론을 통해서 이런저런
뭐 가짜 뉴스나 허위 사실 미처 사실 확인이 안 된 채로 보도되고 또 그것 때문에 고소 고발되고 또 진위 공방이 이루어지기 마련입니다. 뭐 이것도 대선 조작 여론 개입이라고 하는데 뭐 그 당시에 김용판 의원이 국제 마피아, 뭐 조폭, 이재명 조폭 연루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또 그것만이 아니라 뭐 이재명 대표가 부인을 때렸다, 뭐 이런 허위 사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수사를 한다든가 뭐 누구를 조사하겠다라는 얘기는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과 상식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이 수사하는데도 공정과 상식이 부합되게 하고 있는지를 우선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 사건만 해도 김만배 씨가 나오자마자 법정 구속해서 나오자마자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이게 녹음된지도 몰랐다. 그리고 사적인 대화였을 뿐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조작이 되고 또 그리고 이것을 민주당이 뒤에서 또 사주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좀 합리적인 상식의 근거에서 배후 세력도 좀 제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뉴스타파가 이 인터뷰 72분짜리 녹취록 전문을 어제 공개했습니다. 네. 아마 두 분 다 들어보셨을 텐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뭐 김병민 최고위원께서 말씀 짧게 해주셨습니다만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어떻게 네. 들으셨어요? 3월 6일 뉴스타파의 보도에는 분명히 김만배 녹취록 공개라고 하는 부분들과 함께 이 제목에서부터 박영수 그리고 윤석열 당시 후보가 그러니까 검사이던 시절에 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무마시켰다라고 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뉴스타파의 보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저 뉴스타파 보도가 나오고 난 뒤에 윤석열 당시 주임 검사, 그러니까 조호영 씨에게 커피 한 잔 타주고 수사를 무마시켰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쟁점이 됐고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정치 공세들이 이어집니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언론에서의 보도 중에서는 MBC 같은 경우가 바로 이튿날 3월 7일 무려 종합 전형 뉴스에 4개의 리포트를 쏟아내면서 저 내용을 근거로 윤석열 후보를 끌어들였고 오히려 김만배 씨의 발언에 따라서 이재명 후보는 문제가 없다는 식의 보도들을 하게 됐죠. 하지만 뉴스타파에 지금 어제 나왔던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네. 거기에서 윤석열 후보가 커피를 타줬다는 사실은 어디도 존재하지 않고 또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니라는 취지의 김만배 씨와 신한림 씨의 대화 과정들이 오갔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은 쏙 드러낸 채로 윤석열 후보에게 의심이 가도록 만들었던 허위, 이 조작적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뉴스타파가 전체 전문을 공개하기 시작하면서 3월 6일에 뉴스타파의 보도가 얼만큼 허무맹랑한 허위, 가짜, 조작 보도였는지를 더 분명하게 확인시켜줬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뉴스타파에서 이미 사과도 했습니다. 사실 확인을 미처 하지 못했다. 뭐 3일 전이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사과도 했고요. 인용 보도한 JTBC도 사과를 했습니다. 뭐 언론의 생리이기도 하고 언론이 갖고 있는 먼저 또 보도를 해야 되는 이제 그렇게 서로 언론사끼리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커피를 누가 타줬는가라는 것은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검찰 직원이 커피를 타줬지 거기 뭐 박모 검사 이렇게 얘기가 나왔지 윤석열 검사라는 얘기는 안 나왔어요. 그런 맥락으로 그렇지만 전체 맥락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부산저축은행이 2011년에 그때 조호영 씨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그냥 유야무야 그 당시에는 그렇게 넘어간 것이 거기에는 윤석열 검사와 박영수 검사가 있지 않았겠나라는 그 맥락이 보여지고요. 그 이후에 2015년에 결국은 조호영 씨가 이제 그 검찰에서 조호영 씨요? 예, 조호영 씨가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실형도 받고 했지요. 어찌됐든 이런 내용들이 이 저간의 맥락을 보고 기사의 가치 그리고 기사의 사실 여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언론사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뉴스타파라든지 뭐 다른 이런 언론사를 그렇다고 해서 이걸 곧바로 만약에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보통 우리들이 선출직에 있는 의원이나 또 선출직에 있는 사람들 굉장히 억울한 언론 보도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 언론중재위에 제소를 하든지 또는 여러 가지 민영사상의 고소 고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지 바로 이렇게 언론사에 대해서 폐간을
하겠다 겁박하고 또 그런 수순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이제 정해놓고 하는 수사가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 반박 몇 가지만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커피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했는데요. 당시 민주당이 선대위 수석 대변인들의 브리핑을 쏟아냈던 내용들을 꼭 한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커피를 타줬다는 윤석열 주인 검사를 대놓고 특정하고 찍어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화천대유 게이트의 주범이 윤석열, 당시 후보인 것처럼 몰아갔던 수많은 브리핑에 대한 내용들이 다 나와 있고요. 대통령 선거 토론을 토대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왜 커피를 타줬냐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끌고 가기 시작하죠. 하지만 명백하게 뉴스타파가 얘기하고 있는 전체 녹취록에는 해당 윤석열 검사가 커피를 타준 적도 없고 여기에 대한 부분들 수사관을 통해서 커피를 마셨다는 내용들만 있을 뿐 이런 내용들이 어느 날 갑자기 가짜뉴스로 둔갑시켜버린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되고요. JTBC 같은 경우는 뉴스타파 보도를 가지고 그 내용들을 받아서 연관 보도를 한 것이 아니라 JTBC 자체적으로 뉴스타파와 관계없이 사전 2월 21일에 먼저 보도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해당 조우영 씨와의 인터뷰 취재를 거쳤는데 조우영 씨가 아니라고 얘기한 내용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들을 쏙 빼고 난 다음 의도적인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JTBC가 고개 숙여 사과했고 해당 전체 내역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자체 진상조사까지 하겠다고 나설 정도의 상황입니다. 단순하게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이 아니고요.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는 선거운동 기간입니다. 선거운동 기간에는 특히나 선거 방송에 대한 엄정한 중립, 공정을 꾀해야 되는 나름의 책무가 있기 때문에 더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검증에 대한 내용들을 떠나서 완전히 왜곡, 허위 날조된 보도들을 하기 이르렀다면 여기에 대한 문제를 삼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어떤 답변 주시겠어요? 근데 이 보도를 그 신학림 씨의 인터뷰 사건을 인터뷰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보도가 이날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전부터 윤석열 검사가 부산저축은행하고 그때 그것을 봐준 정황 또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보도들이 이미 그 전부터 쭉 있어 왔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신학림 씨의 인터뷰가 있었고 인터뷰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아마 뭐 뉴스타파도 그렇고 JTBC도 그렇고 전체 맥락들을 보면서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그것을 봤기 때문에 커피를 타줬다라고 하는 것에 이재명 대표는 그 기사를 보고 그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차원의 질문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이게 말씀을 하시는 게 어떤 조작, 고의 이런 거라기보다는 어떤 그렇죠. 언론의 생리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다라고 그런 생각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주셨고. 대선이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또 그리고 먼저 선점해서 보도를 해야 되는 그 언론의 생리들 이런 것들 때문에 전체 맥락을 보고 조우영 씨 또 신학님 씨 인터뷰만 보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사람들을 또 인터뷰하면서 쭉 그 맥락을 보고 판단해서 보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병민 최고위원께서는 계속해서 이 인터뷰가 이제 조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녹취록에 보면은 김만배 씨가 이거 기사 나가면 나도 큰일 나 이렇게 발언을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정말 이게 사적 대화를 신학림 씨가 몰래 녹음한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김만배 씨가 상당히 다양한 주장들을 펼쳐왔죠. 기자 출신입니다. 언론인 출신이고요. 언론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끌고 가기 위한 교묘한 답변을 이곳저곳에 녹여내게 됩니다. 김만배 씨가 의도성을 가지고 형이 광야로 멀리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내용들까지 나와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9월 15일 그때 김만배 씨가 신학림 씨에게 저 같은 얘기를 했는지를 총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걸 보도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런 김만배 씨의 말에 따라서 사적 대화를 그냥 말 그대로 신학림 씨가 그냥 녹취를 했던 것이라면 여기에 심각하고 중차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됐다면 즉각적으로 보도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신학림 씨가 이를 언론에 보도를 했을 것이고 아니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 내용들을 왜 대통령 선거를 사흘 앞둔 그 시기에 뉴스타파에서 내용을 있는 그대로 보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 내용들을 왜곡 날조해서 윤석열 당시 중수부의 이 주임 수사과장으로 있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그 내용들에 들어가 있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들을 앞세워서 보도합니까? 명백하게 뉴스타파가 보도했던 내용들은 잘못된 왜곡 보도라는 점들이 분명하게 나와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마저도 부인하고 있는 사실 도저히 이 용납이 잘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3월 4일에 신학림 씨가 6개월 동안 들고 있었던 이 녹취록을
그전에는 아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가 뉴스타파에 건넵니다. 그리고 뉴스타파에 건네고 난 뒤 본인은 여기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니 뉴스타파가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살펴야 되겠습니다만은 3월 4일은 대통령 선거가 불과 5일 앞두고 있는 시점이었고요. 3월 3일 바로 그 전날 같은 경우는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극적인 단일화를 꾀하면서 그 다음날 나왔던 언론의 보도를 보면 대통령 선거의 판이 흔들렸다.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의 격차, 간극이 벌어지게 되는 많은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 그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왜 하필 그 시점에 신앙림 씨가 6개월 묵혀졌던 녹취록을 뉴스타파에 건넸는지 여기에 대한 해명이 되지 않는다면 수사를 통해서 밝혀낼 수밖에 없는 일이겠죠. 저는 그 신앙림 씨의 의도에 대해서 불순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책값을 1억 6,500씩이나 받았다는 것도 터무니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든 그 부분은 수사를 해야 될 일입니다. 각자의 또 진술이 있기 때문에 신앙림 씨가 왜 그걸 6개월 동안 갖고 있다가 녹취록을 그때 터뜨렸느냐. 뭔가 본인의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한 거 아닌가라는 의심도 듭니다. 사실은. 그러면 그 신앙림 씨를 좀 수사해서 내용의 진실을 밝히면 될 것이지. 저는 뭐 김만배 씨가 이걸 다 뭐 조작하고 사전 공모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그 녹취한 거를 들어보니까 신랑님 씨가 내용을 제대로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몇 번씩 물어보고 합니다. 김만배 씨가 이렇고 저렇고 막 이 얘기를 하니까 그렇다고 뭐 다시 한번 확인하고 물어보고 뭐 이런 정황들이 보여져요. 그래서 이거를 사전 공모를 둘이서 짜고 치고 이렇게 했다고 보기에는 너무 신앙림 씨의 태도나 다시 물어보고 하는 것들이 좀 여의치가 않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녹취록 그리고 신앙림 씨가 어떤 의도를 갖고 6개월 동안에 갖고 있다가 김만배 씨도 지금 모른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녹음된 거를. 그러니 그거는 수사에서 밝혀야 될 일이고 진실을 밝히면 될 일이지 무슨 배후 세력이 있고 조작 공모하고 이것을 사형에 처해야 될 그런 어떤 무슨 국가 반역죄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거는 너무 과하고 의도된 수사라고 하는 것을 여당 내에서 같이 이 교감이 돼서 하는 얘기가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수감돼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또 옥중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또 진술을 번복을 했는데요. 자신이 앞서 진술을 번복한 게 검찰의 지속적인 압박 때문이었다면서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내용 이런 거를 또 번복을 했습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자꾸 진술을 번복을 하는 걸까요? 그때 진술서가 중간에 툭툭 튀어나와서 변경되는가 하면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변호인들이 이화영 부지사의 의지와 관계없이 바뀌기 시작하고 또 여기에 대한 대혼란이 있었던 걸 재판 과정을 통해 보지 않았습니까? 검찰 수사에서 증언했던 내용들이 있고 또 법정에서 했던 법적 증언들이 있습니다. 근데 법적 증언과 별개로 또 다른 내용들의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지난날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이 했던 행동들과 변호인들이 했던 행동들을 이른바 재판 방해라고도 일컫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같은 진실을 밝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법적으로 재판을 갖는 과정 속에서 누군가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들은 없었는지도 분명히 따져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여기에 대한 진실, 규명의 시간은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재명 대표가 거듭된 쌍방울 대북 송금건과 관련된 이 소환조사 일자를 차일피일 미뤄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일 소환조사를 받으러 간다고 하는데 소환조사를 받으러 가기 직전에 이 같은 진술서가 나오게 되는 점들 또 이런 진술서가 나오고 난 다음에 본인이 유리한 지점 속에서 소환조사를 받으러 가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닌지 여러 가지 의혹들만 더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자꾸 진술을 번복하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검찰이 증거가 없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증거로서 재판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지 진술만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이화영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8개월 동안을 가둬놓고 계속 압박하고 그 압박하는 정도가 정말 옛날 같으면 좀 고문까지 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시대가 이러니 여러 뭐 가족 관계, 친구 관계, 정치적인 관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압박하고 있는데 사실 정신적으로 굉장히 괴로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증거는 없고 진술만 가지고 이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무리하게 한 사람의 개인의 영혼을 정말 피폐하게 만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다 보니까 가족 간에 뭐 갈등도 생기고 이런 모습까지
비춰져서 굉장히 국민들은 진짜 염증을 느끼실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내일 이재명 대표가 소환 조사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뭐 차일피일 미룬 게 아닙니다. 어떤 그 수사도 조사를 받을 때 서로 그 피의자 조서는 일정을 조정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찰에서 제대로 좀 대응을 해줬으면 좋았을 걸 그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아쉬운 부분이고요. 당 대표고 또 제일 야당의 대표인데 이렇게 언론에다가 그냥 날짜를 툭툭 던지고 이렇게 조율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늦어진 것이지 처음부터 이재명 대표는 소환 조사에 응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 대정부 질문 끝나고 그래서 내일 토요일 날 그렇게 주말에 가서 조사를 받는 걸로 합니다. 여러 가지 건강 문제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잘 받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대표 어쨌든 이렇게 내일 조사가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어제 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옥중 편지가 나왔단 말이에요. 네. 이 편지가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이 대표에게 도움이 될까요? 이 진술이 번복된 게? 글쎄요, 뭐 그거는 사법부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경찰에서 진술한 것을 번복하면 그 검찰에서 그것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그 검찰에서 그 진술을 한 것을 얼마 전 또 그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진술이 번복되기도 합니다. 그 진술이 번복되는 이유가 타당한지 또 이런 것들을 보면서 판단을 할 거라고 보이고요. 뭐 그것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하다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 뭐 수순은 다 짜여졌고 그리고 또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위해서 그 수순을 밟는 것이지 내일 조사 때문에 뭐 영장 청구를 할 걸 안 하고 이런 일은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네. 검찰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전 부지사의 그 과거 진술을 좀 토대로 조사를 준비했을 텐데 이게 뒤바뀌면은 검찰 입장에서는 좀 난처해지는 거 아닙니까? 저런 자필 진술서가 나왔던 게 처음이 아닙니다. 또 한 번 지난날에 저런 방식의 내용들이 나왔다가 검찰의 수사 또 재판 과정에서 입장이 바뀌기도 하고 사실 예상됐던 상황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8월 달 이 재판에서의 법정 증언들이 애당초의 변호인과 함께 일정에 맞춰 진행됐다면 아무 문제 없이 진행이 됐을 텐데 이 재판 방해라고 하는 내용이 들을 정도로 이화영 부지사 본인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전혀 논의되지 않았던 변호인이 출석해서 여기에 대한 재판을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갔던 내용들을 전 국민이 다 함께 지켜본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질질 끌고 난 다음에 나오게 됐던 자필 진술서가 하나 나와 있는 것인데 이화영 부지사의 검찰 수사에서의 내용들 또 재판에서의 증언들이 있고 그동안 검찰이 가지고 있는 물적 증거들까지도 다 확보를 했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이재명 대표의 소환 조사를 통해서 마지막 매듭을 지을 거라 생각하고 지난해 백현동 문제, 쌍방울 대구송금 문제와 함께 엮어서 구속영장 청구되는 가능성들은 이제 시간 문제로 남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이재명 대표는 내일 검찰 출석이 예정된 상황인데요. 벌써 단식 9일 차입니다. 이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과연 제대로 조사받을 수 있겠냐 이런 시각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건강한 상태일 때도 본인이 가져가 있었던 입장문 외적으로는 많은 내용들을 소환조사에서 하지 않은 거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 벌써 이제 건강 상태가 꽤나 안 좋은 것처럼 수척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말하는 과정이라든지 또 소환조사 받을 때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애당초부터 이재명 대표가 단식에 들어갔을 때 단식에 대한 뚜렷한 명분이 없고 결국 본인에 대한 소환조사가 임박해 있는 과정 그리고 그 뒤에는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 단식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들이 쏟아졌던 일들이 그대로 현실화돼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강 때문에 조사 네.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변호사도 같이 대동해서 갈 것이고요. 뭐 대부분의 뭐 이 내용에 관해서는 기존처럼 뭐 변호사하고 상의해서 변호사가 주로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아닌 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실 거고 또 맞는 건 맞는 거라고 얘기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다만 아쉬운 거는 김기현 대표의 이렇게 뭐 서면 조사를 가름하고 30분 만에 끝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참 비애를 느낍니다. 정치가 이렇게 비정해지고 참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목숨을 걸고 다 옆에서 보기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당사자에게는 목숨을 걸고 하는 단식이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여당의 대표인데 어른스럽게 그리고 또 포용하는 자세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당의 의원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조롱도 하고 뭐 이런 우려, 검찰의 수사를 우려를 하고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여당의 대표 아닙니까? 대통령의 심기만 살필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렇게 비정하게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하고 있는 그런 여당 대표에 대해서 정말 정치의 어른스러움 그리고 정치가 국민들을 포용하는 정치로 가겠는가라는 그 비애감을 좀 느끼게 됩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길어지면서 민주당 내부에서 동정론도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게 체포동의안 표결에 붙여진다면 민주당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예, 뭐 이재명 대표는 저는 나와서 가결해달라라고 얘기를 하실 거라고 봅니다. 당당하게. 뭐 그런 말씀은 지금 정말 링거를 맞고라도 끝까지 단식을 하면서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얘기하시고 가결을 말씀하실 텐데 저는 이 단식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이 과정에서 친명과 비명이 단합하는 또 계기가 되기를 또 바라는 마음도 있을 거고요. 비명계에 정말 비판하던 그 민주당의 의원들도 이런 기회에 좀 단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것이 저는 뭐 바라기는 뭐 국민들의 시선은 어떻든 대표가 없는 상태에서 총선을 치르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선거를 치르게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지점에서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다시 한번 고민하고 좀 논의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체포동의안 표결 어떻게 전망하세요? 고민할 게 있을까 싶은데요.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 대국민 약속을 했습니다. 불체포 권리라는 표현을 썼는데 과감하게 내려놓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민주당이 혁신위원회를 띄워서 1호 혁신안으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검찰의 수사를 무도한 수사, 정치 수사를 규정짓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제1야당 대표를 탄압하고 있는 수사 속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 응당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기각시킬 겁니다. 중대한 혐의가 입증되지 않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라고 한다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법원은 영장심사를 기각하게 될 것이고 그건 민주당이 수토록 약속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지금 동정론을 운운하거나 당내에서의 결집을 생각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단식에 대해 방탄 단식이다라고 하는 오명과 조롱 섞인 얘기가 나왔을 때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다시 한 번 더 언급해줬으면 될 일입니다. 수차례 약속해왔듯이 검찰이 구속영장을 치게 되면 우리 당은 여기에 대해서 모두가 다 같이 가결할 것이고 영장심사를 받겠다. 하지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벌써부터 민주당 내 결집이 일어나고 있으니 나름대로 동정론들이 엮여서 최종적인 투표 결과 부결이 이르지 않겠냐는 전망들을 내어놓고 있는데 그동안 해왔던 말과 행동, 이 모든 것들이 다른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결국 그런 일로 가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무엇을 위한, 누굴 위한 단식이었는지는 보다 더 명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표의 단식을 단식쇼로 보는 시각도 여전하잖아요. 네,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건강에 대한 염려와 우려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벌써 단식이 꽤 오랫동안 지속돼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치인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갖고 있는 건강에 대한 악화, 우려에 대해서 걱정하게 되는 건 당연한 일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처럼 검찰의 소환 조사 내용들까지 차일피일 미루면서 결국은 단식 마지막 순간에 초췌한 모습으로 출석하게 되는 일련의 일정들이 결국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현재 정치 형국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이 이 대표 오늘 국민의힘이 수사물 판촉 행사를 하는데 여기서 고등어랑 전복 먹어라 이런 얘기를 했다가 좀 당내에서도 논란이 일자 이거를 시식회를 취소하고 그냥 판매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어제 있었던 논란은 어떻게 보셨어요? 적절치 않은 행동이었고요. 따라서 윤재호 원내대표가 즉각적으로 정리를 잘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단식을 하고 있는 그 명분과 행동에 대한 원칙 없음에 대해서 비판하더라도 일단은 제1야당 대표의 단식으로 인한 건강에 대한 염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불필요한 오해가 있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애감을 느낍니다. 우선은 건강을 걱정해야 되는 것이 저는 인간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렇게 정쟁으로 극과 극을 치닫고 있는 그런 정치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염증을 내고 보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게 이런 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단식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서 이 먹방을 하겠다. 그리고 또 뭐 수산물 파는 거 그걸 와서 드시라. 그러면서 단식을 끝내시라라고 하는 조롱이 국민들 보기에 참 역겹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태도로 여야가 이렇게 극과 극으로 대치되고 참 국민들은 먹고 살기 힘들고 하루하루 지내기 어렵고 여러 가지 경제 상황 계속 안 좋아질 것에 대해서 허리띠 졸라매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도리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는가? 이렇게 조롱하는 정치를 해야 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우선은 이 단식하고 있는데 여당의 대표인 김기현 대표부터 건강 걱정하고 건강을 챙기면서 단식을 하더라도 하시라라고 하고 한 번은 거기 계속 매일 오고 가는 곳입니다. 본회의장 앞에서 지금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거든요. 가서 한번 들여다보는 것이 인간의 도리고 또 이 여야 간에 또 협치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저께 민주당의 고문들이 오랫동안 정치하셨던 분들이 오셨습니다. 단식장에 오셔서 얘기도 하고 가셨는데 그런 조언을 하고 가셨어요. 일단은 여야가 대화를 시작하는 것. 그것은 여당의 대표가 먼저 손 내밀고 와서 건강 걱정이라도 하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수순 아니겠는가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정치를 오래 하신 선배들의 얘기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단식 현장에 여당 대표의 방문을 언급을 하셨는데 어제 여당 대표는 아닙니다만 여당 의원의 첫 방문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태용호 의원이었는데요. 현장이 좀 아수라장이었어요? 네, 본회의장에서 태용호 의원을 향한 북한에서 쓰레기가 왔다고 표현했던가요?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내용들처럼 정치가 기본적인 품격이 있어야 될 텐데 태용호는 단순한 국회의원이 아니라 북한 이탈 주민, 자유를 찾아서 대한민국을 건너오게 됐던 탈북민이기도 하고 우리는 이런 분들을 향해서 먼저 온 통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태용호 의원을 향해서 북한에서 온 쓰레기라는 표현 등 국회의원으로서 쏟아낼 수 있는 말인지에 대한 이 걱정과 염려가 커지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태용호 의원 입장에서 그 억울함에 대한 이런 일들을 반드시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민주당의 사과와 그리고 이런 발언을 했던 해당 의원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는데 아마 그 내용들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여기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당을 대표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게 그 내용들을 전달하고자 했는데 아마 그 옆에 있었던 의원들의 격한 항의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절대로 태용호 의원에게 쏟아냈던 그 같은 발언들이 이 국회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정말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 조속한 정리 그리고 여기에 대한 윤리적 평가들을 반드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단식에 대해서 아까 이제 국민의힘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많은 비난들을 주셨는데요. 보편적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정치를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만은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이 이정현 대표의 단식을 향해서 땡깡 운운했던 발언들 아마 이런 내용들이 본인에게 그대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청래 민주당의 수석 최고위원이 과거 야당의 단식에 대해서 어떤 방식의 비난과 조롱들이 있었는지 이런 일들을 비추어 보면서 현재 상황들을 같이 함께 평가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지난 과거를 다 잊어버린 채로 현재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현재 국민의힘의 상황들을 굉장히 악화시킨 것은 아닌가 싶은데요. 국회가 정상화된 기회로 가기 위한 양당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만은 적어도 그 문제를 어느 한쪽의 도덕적인 문제로 몰아가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태용호 의원이 적절하지 않은 거죠. 억울하면 그럼 원내대표나 원내 국회의장을 찾아가는 게 맞죠. 저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한 쇼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박영순 의원의 쓰레기 발언도 정말 잘못되고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거는 또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을 다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라고 얘기했던 태용호 의원도 잘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도 사과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부끄러운 국회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수영 전 양천구청장과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